이 아이들이 가진 특징적인 얼굴 형태가 있어요. 얼굴 형태랑 이제 그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의심을 하고 태어나서 곧바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성인기 돼서야 이렇게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내분비과고 거기서 의학유전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22번 염색체 미세결실 증후군은 어떤 질환인가요? 22번 그 염색체 미세결실 증후군, 그거는 22번 염색체가 그 한 쌍으로 되어 있어요. 한쪽 염색체 22번은 정상이고 나머지 한쪽에서 장환에서 일부가 미세결실되는 거예요. 그 미세결실되는 부위가 11.2라고,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주소 같은 의미거든요. 22번 장환 11.2 미세결실 증후군, 이게 공식 명칭이에요. 이렇게 진단명을 만든 이유가 이 질환명 때문에 편견이나 이런 거를 받지 않게 하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디조지 증후군이라든지 뭐 캐치 22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단어가 가진 안 좋은 그런 네거티브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제하고 그 염색체 부분에 기준을 둬서 22번 장환의 11.2 미세결실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증상이 몇 가지 이상일 때 뭐 진단을 한다라던가 진단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유전학을 보는 의사니까 되게 심장 질환이 있고 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들은 이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보면은 아이들을 키우다 볼 때 몸무게가 잘 안 늘고 이렇게 구토를 자주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이 아이들이 가진 특징적인 얼굴 형태가 있어요. 눈이 좀 가늘고 눈매가 좀 짧고요. 코도 조금 몽톡하고 그 다음에 입도 좀 작아요. 입천장이 좀 높거나 아니면 입천장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구개열이 보인다든지, 사춘기쯤 된 아이들을 보면은 이제 그 상악골, 그러니까 광대뼈가 조금 두드러지고 턱도 좀 이렇게 두드러진 그런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얼굴 형태랑 이제 그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의심을 하고 진단은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로 유전 검사를 하는데 대개는 일반적인 염색체 검사로는 좀 찾기가 어렵고, 최근에는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라는 검사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염색체의 미세결실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PC 검사를 해서 그 부분을 염색을 해서 한쪽은 정상이고 한쪽이 결실된 거를 확인해서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들이 확진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약간 증상만 보고도 대부분은 발견이 되나요? 최근에? 꼭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기가 진단된 다음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갖고 있어서 부모님을 또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 얼굴 형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경미한 경우도 있고 심장병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좀 뭐 우스갯소리긴 한데 요즘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저희가 얼굴 형태나 이런 거를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대개는 딱 진찰만으로 진단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산전 유전자 검사나 네, 미리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거는 일반적인 염색체 검사를 해서는 찾기가 어렵고, 임신 상태에서 아이들이 이제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라는 검사를 해서 이제 진단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개별적으로 또 면담을 해서 이제 관리법이나 이런 걸 알려드리고 있고요. 임신해서 검사할 수 있는 거는 총 3가지인데요. 하나는 육모막 검사라고 해서 한 12주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한 16주에 할 수 있는 게 양수 검사. 그 다음에 한 20주 이상에 할 수 있는 것이 그 제대열 천자 하는 거거든요. 부모님은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는 다음번 아이는 대개는 정상인데요. 그래도 또 이게 22번 말고 또 다른 데 염색체에 미세한 이상이 또 생길 수도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번 임신 때 정상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제 염색체 검사랑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검사는 하라고 말씀은 드리고는 있고, 부모님 중 한 분이 이제 환자인 경우, 그럴 경우에는 다음번 임신 때도 위험성은 50%입니다. 그래서 임신 전에 이제 그거를 선별하는 방법도 있고, 임신한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해서 알려드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이제 부모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상담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22번 염색체 미세결실 증후군 같은 경우는 생기는 원인이 밝혀져 있나요? 원인은 잘 몰라요. 엄마 아빠가 보통 이런 정상분일 경우에 아기가 22번 염색체 미세결실이 왜 생기는지는 잘 모르는데, 다만 우리가 아는 거는 22번 그 장완의 11.2라는 부위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결실이 조금 잘 생길 수 있는 그 취약 부위이기는 해요. 엄마 아빠 염색체들이 만날 때 꼬임 현상도 일어나고 다시 붓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가 우연에 의해서 그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발병하는 시기는 언제이고 유병률은 얼마나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한 4, 5천 명당 1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발병 시기는 태어나서 곧바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증상이 굉장히 약한 경우는 이제 성인기 돼서야 이렇게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진단된 다음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갖고 있어서 부모님을 또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본인이 그 질환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뜻일 것 같은데, 그럼 증상이 없이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진단이 되신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 치료나 이런 거 아니요. 저희가 다 검사해요. 심장에 이상이 있는지도 체크하고, 콩팥에 이상이 있는지도 체크하고, 칼슘 괜찮은지, 갑상선 괜찮은지, 면역 기능 괜찮은지 이런 거 쭉 체크를 합니다. 그분들도 성인이 돼서 관리가 계속 필요하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검사를 해보면 그분들은 큰 문제가 없으셨으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없는데, 뭐 심장병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그냥 일상생활 하시는데 문제 없는 부모님들은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